1961년 9월 19일 미국 뉴햄프셔라는 곳에 살고 있는 옆에 베티 힐 그리고 바니 부부, 제가 이 부부를 그냥 힐 부부라고 칭할게요. 이 힐 부부는요, 캐나다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. 1961년 9월 19일. 그런데 이때 집에 차를 타고 가는데 집 근처에 거의 다 오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드디어 거의 다 왔네, 고생했다. 그리고 집 근처에 거의 다 왔을 무렵 하늘에 떠있는 강한 빛을 보게 됩니다. 근데 그 빛이요, 자기들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집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였기 때문에 집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차속도를 냈습니다. 그런데도 이 알 수 없는 빛의 무언가는 계속적으로 따라왔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부부는요, 화이트 산이라는 곳에 인디언 헤드라는 지역 부근에서 자동차를 멈추게 됐고요. 차에서 나와가지고 이 이상한 빛을 내는 이 알 수 없는 물체를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. 차에서 내린 거예요. 이상하니까. 그러자 그 빛을 내는 알 수 없는 비행 물체 또한 힐 부부의 자동차 상공에서 비행을 멈췄고요. 정지를 했다고 해요. 부부 차가 멈추니까 따라 멈춘 거예요. 이 힐 부부가 밖으로 나와서 공중에 정지되어 있는 그 비행 물체를 살펴봤을 때 그 비행 물체는 원반형의 동그란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. 여러 개의 창문들이 달려 있었는데 그 창문에서 알 수 없는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. 뭔가 서로를 주시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대요. 이 남편 바니가 그 원형 물체를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니까 놀랍게도 그 비행 물체의 창문들에서 약 11명 정도의 외계인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해요. 11명의 외계인이 서 있었다, 그 창문에. 그 비행 접시에 있던 외계인들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 모습에 너무나 놀라서 이 힐 부부는 곧바로 자동차를 몰고서 집 쪽으로 전속력으로 속도를 냈습니다. 빨리 그냥 집으로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러고 나서도 그 뒤를 계속해서 따라왔다는 알 수 없는 빛을 내는 무언가. 그런데 이 힐 부부가 집 도착까지 약 5분 정도 남았을 무렵, 이제 진짜 거의 다 집에 다 왔다 라고 생각할 그 무렵부터 기억이 없는 거예요. 기억이 없어. 이 부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요, 이미 집 앞까지 다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. 언제 왔지? 빨리 속도를 내긴 했나 보다. 언제 도착한지도 모르게 도착했네 라고 하면서 이 부부가 시계를 들여다봤어요. 그런데 분명히 집까지 5분 정도 남은 상황이었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시계를 딱 보니까 이미 2시간이 지난 시간이었던 거예요. 시계를 딱 확인했을 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집 앞에 있었고 시계를 보니까 2시간이 지난 후였다. 그리고 그 2시간에 대한 기억이 둘 다 없는 거예요. 왜 2시간이 지나 있지? 2시간 동안 이 차 안에서 기절을 해 있었나? 왜 갑자기 기절을 했지? 뭐지 지금 이 상황?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, 그 다음부터 일어났다고 합니다. 되게 찜찜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이 부부는요, 밤마다 계속해서 이상한 악몽을 꿨다고 해요. 특히 이 부인 베티 같은 경우에는 밤마다 외계인들에게 생체 실험을 당하는 꿈을 계속적으로 꿨다고 합니다. 이런 이상한 꿈을 계속 꾸다 보니까 이 부인 베티가요, 딱 또 그날 이상한 꿈을 꾼 거야. 그래서 꿈에서 딱 깨자마자 남편한테, 여보,
나 며칠 전부터 계속 꿈속에서 UFO 안으로 끌려가가지고 외계인들한테 생체 실험 당하는 꿈을 계속 꿔. 아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. 지금 한 며칠 동안 똑같은 꿈만 꾸고 있어. 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런데 이 남편이 나도 그런 꿈을 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나도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그 꿈 꾸고 있는데 당신도 똑같은 꿈을 꾸고 있어? 남편과 부인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꿈속에서 비슷한 꿈을 계속해서 꾼다는 게 가능한 걸까요? 뭔가 이상하잖아요. 사건의 그날도 뭔가 찜찜하니 이상했는데 그 후로도 뭔가 찜찜함이 계속 가는 거예요. 매일 밤 꾸는 이런 악몽 때문에 고민하던 이 힐 부부는요, 결국에 명망 높은 신경정신과 의사 벤자민 사이먼 박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박사로부터 최면 치료를 받게 돼요. 그런데 최면 상태에서 떠올린 이 두 부부의 기억은요, 충격적이었습니다. 이 남편 바니는요, 자동차 위에 떠있던 엄청나게 큰 팬케이크 또는 비행 접시 형태의 UFO를 목격했다. 그 UFO로부터 여러 명의 외계인들이 나오는 모습을 똑똑히 내 눈으로 봤다라고 최면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. 옆에가 실제 최면 중인 그런 사진이고요. 이 남편 바니가 본 비행 물체는요, 지구상의 그 어떤 비행기와도 닮지 않았었다고 하고요. 비행 접시 형태의 거대한 UFO였다고 해요. 옆에 이제 그림이 실제 그린 거예요. 이런 형태였다. 또한 바니와 이 부인 베티는요, 공중 부양을 당해가지고 그 UFO 안으로 끌려가고 올라가게 됐는데, 이 부인 베티는 외계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여러가지 생체 실험을 당했다고 해요. 이 UFO 안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키 작은 외계인들이 나타났대요. 그리고 그 외계인들이 이 베티를 상대로 눈을 까보거나 코를 막 들여다보거나 입을 막 벌려보거나 여러가지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하고요. 이 외계인들은 베티 손가락에 손톱 있죠? 이 손톱도 잘라가지고 채취했대요. 그리고 머리카락도 잘라서 채취를 했고, 피부, 이런 피부 조직 같은 거 있죠? 이런 것도 채취를 해갔다고 합니다. 또한 이 외계인들은요, 이 베티를 실험대 위에 강제로 눕혀놓고 이 베티의 머리에 각종 뇌파 기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뇌파 검사도 했대요. 그 외계인들은요, 누워있는 베티의 배꼽에다가 긴 바늘 있죠? 긴 바늘로 배꼽 쪽으로 쭉 찔러갖고 깊숙하게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. 얼마나 아프겠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베티는 아프다고 악을 지르면서 호소를 했어요. 너무 아프다고. 그러니까 그 순간에 또 다른 외계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베티의 눈을 이렇게 쓰다듬었대요. 그런데 그 후에 정말 신기하게도 고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외계인들은요, 베티의 몸 이곳저곳을 관찰하면서 바늘로 또 다른 부위를 막 찔러댔대요. 배꼽 쪽으로 찔렀다가 또 다른 쪽도 찔렀다가, 그러면서 오랫동안 생체 실험을 자행했다고 합니다. 마치 인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듯이. 이 베티는요, 외계인들에게 생체 실험을 당하는 동안에 이곳에서 죽을지도 모르겠다, 막 그런 공포감 있죠? 나 이곳에서 죽는 건가? 이런 두려움과 공포감에 치를 떨었다고 해요. 얼마나 무서웠겠어요. 맨 처음 보는 이상한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막 바늘 같은 걸로 막 쑤시면서 그러고 있는데, 뭔가 이게 다 이런 알 수 없는 실험들이 끝나면 나를 죽이는 건가? 막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런데 베티는요, 이런 와중에 키 작은 외계인 중에서 우두머리 외계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. 우두머리로 보이는 한 외계인과의 대화. 당시 이 베티 여성이
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는 거냐고,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대요.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 외계인이 이 베티한테 우리는 절대로 당신에게 고통을 주거나 해치지 않을 겁니다. 그저 단지 몇 가지 실험만 할 뿐이에요 라고 답했다고 해요. 그 이상하게 생긴 외계인이 영어를 할 줄 알았다고 하는데 좀 서툰 영어를 구사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영어로 서로 대화를 나눈 거죠. 이 남편 바니 역시도 그 UFO에 끌려가가지고 이 아내 베티와 다른 방에서 비슷한 생체 실험을 당했다고 합니다. 힐 부부가 본 외계인은요, 머리가 크고 눈도 크고 2개의 구멍만 있는 코가 있고 입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. 키는 약 1.2m에서 1.5m 크기의 키 작은 외계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되게 작은 외계인. 지금 띄워드린 이 사진이 힐 부부가 당시에 UFO 안에서 본 외계인들, 그 모습을 이제 기억을 해내갖고 그린 거예요. 이 부부가 UFO 안에서 본 외계인들은요, 작은 키에 머리가 큰 그레이형 외계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. 그레이형 외계인. 그렇다면 이 힐 부부를 납치해가지고 생체 실험을 자행한 외계인들은 어떤 별에서 온 외계인인 걸까요? 어디서 온 걸까? 이 아내 베티는요, UFO 안에서 생체 실험이 다 끝났을 무렵에 그 대장격에 해당하는 외계인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. 당신들은 어느 별에서 온 거냐고, 당신들 누구냐고.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 외계인이 대답 대신에 지도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 베티한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별의 위치를 알려줬다고 합니다. 나중에 이 베티 아내는요, 벤자민 박사의 최면 요법을 통해가지고 그 외계인들이 보여줬던 그 별의 지도를 기억을 해냈어요. 기억을 해냈습니다. 그리고 그 기억을 토대로 베티는 그 외계인들의 고향 별을 그림으로 그렸어요. 기억해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옆에 그림입니다. 그리고 이 힐 부부의 외계인 목격담이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미국 전역에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.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. 그레이 외계인이라는 이런 외계인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도 이 힐 부부의 사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. 베티가 그림으로 그렸던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는 행성, 그 행성의 위치는요,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. 이 그림에 대해서. 이게 뭐야? 이게 뭘 그린 거야?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 천문학자에 의해서 정확한 위치가 포착이 됐습니다. 이게 무엇을 나타낸 건지 알아낸 거예요. 한 천문학자가. 이 천문학자는요, 베티가 그린 외계인 행성과 똑같은 실제 천체 지도를 확보를 하게 됐고요. 그 천체 지도에 그 외계인이 살고 있다는 행성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었다고 합니다. 표시한 쪽에 진짜 행성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별의 위치도 똑같은 거야. 찾아낸 겁니다. 똑같은 곳을. 신기하죠? 최면 중에 그린 이 그림의 행성이 실제 관측해보니까 있는 거예요. 힐 부부를 납치해서 생체 실험을 실시했던 그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는 행성은요, 바로 제타 레티큘리라는 행성이라고 해요. 제타 레티큘리라는 이 별은요, 지구로부터 39광년 떨어진 그물자리 제타 행성군에 있는 행성이라고 합니다. 뭔가 좀 어려워요. 저는 이렇게 별자리나 행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39광년 떨어진 그물자리 제타 행성군에 있는 행성. 제타 레티큘리 행성은요,
지구 인류가 아무리 뛰어난 우주선을 개발한다고 해도 결코 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행성이다라고 하더라고요. 백날 우리가 뭘 개발하고 해도 쉽게 못 간다. 거기 엄청 먼 데에 있는 행성이다. 그런데요, 이 부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. 1975년 11월 애리조나주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던 월튼 트래비스라는 남자가 있습니다. 이 남자는요, 평소와 다름없이 낮에 숲에서 나무 벌목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. 나무 벌목.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나무들 사이로요, 낮에 엄청나게 강한 빛을 발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. 나무들 사이로 막 빛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래비스라는 남성은 뭐야? 저거 뭐야? 하면서 그 빛에 가까이 다가갔다고 해요. 그런데 몰라요. 몰라. 그 후 상황은 몰라. 이 트래비스가 정신을 딱 차렸을 때, 그때는 숲속 그 자리, 벌목을 하고 있었던 그 자리 땅바닥에 낮에 그대로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지? 이 상황이 지금 뭐지? 그 빛은 어디 갔지? 하면서 멍 때리고 있었대요. 그런데 이때 다른 동료 목수가, 야, 트래비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하면서, 야,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? 아, 미안해. 나 벌목하다가 이상한 빛을 하나 봤는데 그거 잠깐 확인해 본다는 게 이렇게 됐네. 아, 미안해. 나 좀 자리를 좀 오래 비웠지. 그러니까 이 동료가 그러는 거예요. 야,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너 5일 전에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더니 너 이때까지 여기 있었던 거야? 너 5일 동안 뭐 하고 있었어? 너 어디 갔다 온 거야?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트래비스 본인은 자리를 비워봤자 한두 시간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5일이 지나 있는 겁니다. 이 트래비스 남성은요, 그 5일 동안의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 남자도 최면 치료를 받게 됩니다. 트래비스는요, 작업을 하다가 빛이 보여서 그 빛을 따라갔는데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생명체가 보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때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최면치료 도중에. 이렇게 최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외계인들에게 납치를 당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낸 거예요. 그런데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납치 사례가 있습니다. 1976년도에 보스턴에서 살고 있었던 짐 워너와 그리고 쌍둥이 동생 그리고 2명의 친구, 이렇게 총 4명이서, 실제 그분들이세요. 이렇게 총 4명이서 이제 교외에 좀 외곽의 산림지역으로 캠핑을 떠났습니다. 이분들이. 이 4명의 대학생들은요, 경치 좋은 강가에서 보트도 타고 낚시도 하면서 자연 속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었어요.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5일째가 되던 날 밤, 그날도요, 이 4명의 학생들은 강에서 함께 보트를 타면서 밤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학생들이 강에서 밤낚시를 막 즐기고 있는데 건너편 숲속에서 엄청 환한 빛이 빛나고 있었다고 해요. 빛. 그리고는 그 숲속에서 강렬한 빛을 발광하는 어떤 그 동그란 물체가 점점 워너 일행이 있는 강가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알 수 없는 빛을 내는 물체가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리고 그 불빛은 점점점 커지고 있었다고 해요. 그 빛을 발광하고 있었던 물체가 보트 근처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이 4명의 대학생들은요,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4명 모두 동시에 의식을 잃었습니다.
의식을 잃었던 이 4명의 대학생들이 깨어났을 때는요, 4명 모두 살림 속에 자신들의 캠핑장에 와 있었다고 해요. 분명히 본인들은 강가에서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캠핑장에 와 있는 거예요. 누워있어, 캠핑장에서. 그것도 4명이 피워놨었던 모닥불도 모두 꺼져 있었다고 하고요. 이 워너 일행은요,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보트에서 이 캠핑장으로 오게 된 건지,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하나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.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이 4명도요, 각각 이상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해요. 이 쌍둥이 형 존 워너는요, 밤마다 꿈속에서 외계인들을 봤다고 하고요. 그 꿈속에서 외계인들에게 시달리는 꿈을 계속해서 꿨다고 합니다. 이 워너는 꿈속에서 곤충같이 생긴 외계인들한테 발가 벗겨진 채로 생체 실험을 당하는 꿈을 계속적으로 꿨는데, 이 워너뿐만이 아니라 함께 캠핑을 갔던 쌍둥이 동생, 그리고 2명의 친구들도 모두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. 강가에서 낚시를 즐겼던 이 4명의 대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꿨다. 힐 부부의 사례와 굉장히 비슷하죠.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이 4명의 청년들은요,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에 이르렀고요. 급기야는 이 4명 모두 최면 퇴행요법을 통해서 과거에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존 워너를 비롯한 이 4명의 청년들이 놀랍게도 그 최면을 통해서 이 캠핑장에서 경험했던 외계인과의 만남과 생체 실험을 똑같이 동일하게 진술을 한 거예요. 이들은요, 모두가 꿈속에서 커다란 원반형 UFO에 끌려가게 됐고, 온몸이 발가 벗겨진 상태로 실험대 위에 강제로 눕혀졌다. 그리고는 생체 실험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4명 모두가. 2 눈이 크고 머리가 큰 곤충같이 생긴 외계인들이 이 4명의 청년들을 실험대 위에 눕히고서는 눈과 코와 입을 조사했고,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피부의 일부를 채집을 했다. 그리고 길다란 기구로 배와 몸의 곳곳을 찌르면서 생식기를 만지기까지 했다고 4명 다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. 약 15cm나 되는 길다란 바늘로 배를 찌를 때는 정말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는데요. 똑같죠? 힐 부부의 사례랑. 외계인들한테 생체 실험을 당할 때는 4명 다 어떠한 저항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하고요.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3가지의 사례, 이들의 사연은요, 곧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. 그런데 2011년경에 교수 한 명이 좀 다른 주장을 냈습니다. 이들은 외계인 납치를 당한 게 아니라 뇌의 착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, 모든 건 뇌의 착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이 교수가요, 신문을 보다가 이 힐 부부와 그리고 트래비스 목수 그리고 4명의 대학생들의 사연을 접한 거예요. 되게 신기하잖아요. 이 사람들이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는데 다 진실로 나왔대요. 그렇다면은 정말 외계인들은 존재하는 건가? 진짜 외계인들한테 이 사람들이 납치를 당했던 건가? 되게 흥미로우니까 이 교수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특히 이 교수는요, 다들 최면 치료를 통해서 기억을 떠올렸다라는 이 점을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어요. 왜 다 최면을 통해서 기억을 떠올린 거지? 이 최면이라는 게 믿을만한 건가?
아예 잊혀진 기억을 최면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건가? 그래서 이 교수가요, 실험을 하나 해보기로 합니다. 일명 외계인 조우 실험. 2011년 11월에 외계인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20명의 실험자를 모았습니다. 외계인 그런 게 어딨어. 아, 외계인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20명. 그리고는요, 그 사람들한테 뭐 딱히 할 거 없습니다. 그냥 누워서 최면을 받으시면 됩니다. 별거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실험을 시작했어요. 정말로 뭐 하는 건 없었고요. 그냥 20명의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최면을 걸었습니다. 이때 이 20명을요, 동시에 레드썬 하고 최면을 건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쭉 누워있으라고 하면서 한 명한테 최면을 걸면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옮겨가서 또 옆에 사람 최면을 걸고 이런 식으로 20명을 한 거예요. 따로따로 최면을 걸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최면 상태에 딱 빠지면 무작정 질문을 던졌습니다. 당신 외계인이랑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. 잘 떠올려 보세요. 어디서 만났죠? 외계인 같은 이상한 존재를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그런데 이 질문을 반복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놀랍게도 외계인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, 외계인을 아예 믿지도 않는 사람들 20명 중에 7명이나 이 외계인을 만난 것 마냥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아, 산에서 본 것 같아요. 아, 산에서 봤어요. 아, 그건 분명 외계인이었어요. 막 이러면서. 그것도 되게 상세하게 7명이 얘기를 했대요. 실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. 근데 더 대박인 거는요, 이 사람들이 최면에서 깨어나자마자 자신들이 진짜로 외계인을 만났다고 믿었다라는 겁니다. 와, 대박. 진짜 내가 외계인을 본 거였어. 내가 옛날에 외계인을 본 적이 있었구나 하면서. 이 실험을 한 교수는요, 이 실험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조금만 영향을 주면 이 뇌가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, 실제로 일어난 일 마냥 상상을 하게 되고, 이윽고 사람들은 이걸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최면이라는 게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하잖아요. 그 상태에서 뭔가 생각을 계속적으로 주입했을 때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더라라는 거죠. 그러면서 이 힐 부부와 트래비스 목수 그리고 4명의 대학생들 역시도 뭔가 큰 빛을 보고 저거 UFO 아니야? 저거 뭐야? 외계인인가? 라고 생각한 것이 최면 상태에서 거짓 기억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이 교수는 주장을 했습니다. 무의식 속에 생각이 사실인 것 마냥 돼버린 거다. 하지만 일부에서는요, 이런 박사의 말을 반박을 해가지고, 아니, 이 7명이 진짜로 납치됐다가 풀려난 거일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아니, 7명과 그리고 뭐 힐부, 뭐 트래비스, 뭐 4명 대학생 다 진짜로 납치됐다가 풀려난 거일 수 있다. 20명 중에 7명의 사례만으로 이게 그냥 내 착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. 그 7명이 정말로 자기들이 기억 못하는 새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거일 수도 있으니까. 왜냐? 납치됐다가 이 외계인들이 이렇게 풀어주면서 기억을 지우는 걸로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잊혀진 기억 그 상태로 내내 살아온 거지. 그러다 최면을 하니까 그 기억이 되살아난 거일 수 있지 않냐. 내 착각이다 라고 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. 이 미국에서는요, 외계인들에게 납치당했다가 생체 실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. 500명이 아니라
500만 명이 넘는데요. 외계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같은 외계인 납치설을 안 믿겠지만 미국에서만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일인 것 같아요.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. 외계인들에게 납치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,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 경험을 떠올리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한대요. 너무 아프다, 생체 실험 아까 말했지만 바늘 막 꽂고 막 힘들어 한다고 해요. 과연 이 모든 건 정말 뇌의 착각인 걸까요? 아니면 진짜 외계인한테 납치가 됐던 걸까요? 그리고 외계인한테 생체 실험도 정말 당했던 걸까요? 그렇다면 외계인들이 지구의 존재를 먼저 알고 이 지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란 얘기인 걸까요? 외계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? 그래서 오늘은 외계인의 납치 사례 몇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